자, 그러면 네, 결산 마지막 강의를 재장부 조회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앞에 강좌에서 드린 대로 8번, 9번, 10번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과 9번, 10번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자, 여러분들이 결산자료 입력을 하실 때는 지금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자, 열어보시죠.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자, 앞에는 1호를 넣어주세요. 항상 그 회계연도를 넣어주는데요. 앞에는 1호를 넣어주고 뒤에는 12호를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매출원가 및 경비선택이라는 게 나올 건데 이거는 그대로 확인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8번은 뭐였죠? 여러분 8번은 매출채권에 대해서 외상매출금과 바드럼 기말잔액에 대해서 1%를 설정한다라고 했고요. 자, 이거를 수동으로 할 경우는 합계잔액산표를 조회해서 분개를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인데 자, 제가 수동으로 하는 방법 말고 자동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F8이라고 대손삼각이라고 보이시죠? F8 대손삼각이 나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즉 몇 페이지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죠. 206페이지입니다. 자, 206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 결산할 경우는 이렇게 F8 대손삼각이라는 걸 클릭을 하게 됩니다. F8 대손삼각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552만원, 바드럼이 2,100만원, 그 다음 미수금 65만원, 선급금 340만원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하라고 그랬어요.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진행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스페이스바나 0을 입력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보이실까요? 여기 네, 클릭 보이시죠? 네, 추가 설정의 칸에 놓고 스페이스바나 또는 그 0, 숫자 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선급금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수금과 선급금의 추가 설정액은 네, 사라졌고요. 자, 여기 외상매출금과 여기 바드럼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에 퍼센트율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추정률을 바로 곱하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결산 반영이란 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지금 대손삼각이라고 5번에 보이시죠? 5번에 지금 여기 화면에 대손삼각 외상매출과 바드럼이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 금액이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결산 반영 누르면 자 보세요. 여기와 여기에 자동으로 조금 전에는 비어 있었는데 대손삼각 칸에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게 자동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자, 8번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은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면 자, 9번은 결산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은 1,120만 원이 남아있다라고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수동은 합계잔액산표를 조회해서 분개하는 건데요. 자동은 이렇게 합니다. 자동은 바로 기말상품 재고액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146번 해가지고 위에 빨간 글씨로 상품 매출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이 여기 칸 나와 있죠. 여기에 1,120만 원만 자동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매출원가가 여기 빨간 글씨의 숫자로 3,330만 원이 나타나죠. 자, 여기 1,120만 원 넣어주고 여기서 3,330만 원만 반영이 되는 것 확인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9번 끝났습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2년 전에 취득가 있던 차량 운반구가 있었는데 취득원가가 150만원, 잔존가액은 0원, 내용연수는 10년, 정해법에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만 하시면 돼요. 자, 정해법이니까 내용연수 10년이죠. 그 다음에 취득원가가 1,500만원이고요. 잔존가액은 0이니까 매년 150만원의 금액이 계산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위에 보시면 F7이라고 감가상각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반영이 안 돼 있지만 사실 이제 여기 블록을 하게 되면 앞에 있는 자료들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냥 제가 임의로 지금 감가상각비만 자료를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시고 아래로 내려가 봅니다. 여기서 찾아봅니다. 여기 감가상각비라고 보이시죠? 감가상각비라고 보이시고 거기에 뭐 했었죠? 차량 운반구라고 그랬으니까 차량 운반구 값의 금액을 150만 원만 산출한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결산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자동 결산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 9, 10이 완료가 되었고요. 자, 이게 끝났으면 이제 이거를 전표 추가. 여러분 이걸 이제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결산까지 모두 다 입력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전표 추가라는 걸 선택을 안 해주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산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자동 결산 금액을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곳에 입력하셨다면 꼭 잊지 마시고요. 전표 추가라는 것을 해보세요. 자, 전표 추가를 누르시고 이거를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 전표 추가하는 것, 결산 자료 입력에 자동 결산을 했다면 반드시 예를 눌러서 입력합니다. 그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일반 전표를 한번 가보시면 자, 아까 일반 전표에 여러분들이 가지급만 넣지 않았나요? 맞죠? 근데 새로 고침 여기 조회입니다. 새로 고침이 조회인데요.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전표 자동 결산으로 넣었던 분계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 전표 추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전표 추가, 자동 결산했다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학계잔액수단표는 이제 마무리되었고 이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드렸고 이제부터는 재무제표라는 걸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은 이제 끝났고 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우선적 먼저 하실 거는 항상 손익계산서란 걸 여러분들이 반영해 주시고 여기서 단기 순이익을 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전표 추가를 넣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 그리고 또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손실을 꼭 재무상태표에 다음에 우리가 작성해야 될 재무상태표에 반영을 꼭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은 잠시 놔두시고요. 자, 우리 메뉴 중에서 여기 결산자료 학계잔액수단표와 결산자료 입력이 끝났고요.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누릅니다. 결산,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손익계산서 누르시고 이렇게 손익계산서가 나오면 12월로 조회해 주시고요.
자, 조회 다 끝나셨죠? 그럼 이 자료를 단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단기순이익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단기순이익이라고 이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반영이 되도록 꼭 잊지 마시고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손익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라는 것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 32건이 추가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러면 또 확인해 볼까요? 손익계산서는 닫으셔도 됩니다. 자, 닫으시고, 좀 전에 일반 전표 있었죠? 자, 일반 전표에서 또 조회, 세로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아래에 비용과 수익이 들어가고 자본, 단기순이익이 대체되는 분계들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결산 분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은 더 이제 안 여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로 들어갑니다. 자, 재무상태표에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셨다면 12월을 열었을 때 아무런 에러가 나지 않는 분들은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여기에 뭐 금액이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자료를 입력을 잘못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제대로 이렇게 나왔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차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혹시 뜨신 분들은요. 여기에 가면 데이터 체크라고 보입니다. 그럼 데이터 체크를 들어가셔서 여기에 가서 불러오기를 해봅니다. 전체 이제 선택을 여기 나와 있는데 옵션 전체 선택이라고 해가지고 하시고 자 없죠. 없고 검사 시작. 네. 검사 시작하고 확인하면은 저는 에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검사 시작해 보니까 네, 에러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혹시 나오신 분들은 이 날짜가 나올 겁니다. 에러 내용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에 가서 확인해 주세요. 자, 날짜 데이터 체크라는 메뉴입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관리에서 데이터 체크라는 곳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원인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제 세 문제 내지 네 문제가 또 뭐가 나오냐면 재장부 조회가 나옵니다. 재장부 조회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사지선다형으로 해가지고 1, 2, 3, 4 보기를 주고 조회를 해서 답을 찾는 문제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책에도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만은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장부를 조회하는 장부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 원장이라는 건데요. 자, 이런 자료들이 4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보시면 단기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그럼 이건 계정 과목인데요.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 이렇게 거래처라는 말의 문구가 들어가죠. 또 두 번째 특정한 회사를 줍니다. 단기의 현대상사. 그럼 우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상사가 바로 거래처가 되는 거죠. 또 결산일 현재 대성문구. 그럼 이것도 거래처입니다.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인가. 또 바드럼이라는 계정 잔액이 나오는데 가장 작은 거래처 코드는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처가 주어진 잔액이 나온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반드시 거래처 원장으로 찾아가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4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장부관리라고 나와 있죠. 장부관리에 거래처 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거래처 원장을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제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단기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었죠. 첫 번째가. 그러면 단기라 그랬으면 1년을 말합니다. 1년. 그래서
여기에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넣어주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외상 매입금을 찾습니다. 보기에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보기에 계정 과목을 반영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특정한 거래처를 주지 않았잖아요. 어느 회사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회사, 우리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대성문구부터 시작해서 여기 우리 카드사까지 모두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행복물산이고 잔액은 935만 원, 현대상사가 300만 원, 베스트전자가 10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그랬으니까 가장 많은 거래처는 행복물산을 답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겠고, 자, 잔액은 935만 원입니다. 라고 답을 구하셔서 거기에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기 뒤에 여기 답을 정리해 드렸거든요. 실습하기 작업 순서 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첫 번째 답을 이렇게 찾는다. 여기 화면을 또 제가 드려놨으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2번은 단기의 현대상사. 이번에는 거래처를 현대상사를 주었고 외상매입금 상환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문제가 질문이 들어갔죠. 그러면 자, 거래처 원장에서 기간을 넣습니다. 단기니까 그대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기서 외상매입금이란 걸 두고요. 자, 외상매입금 그리고 현대상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거래처를 현대상사로 해주시면 자, 이렇게 현대상사를 특정하게 현대상사만 넣으셔도 됩니다. 보세요. 현대상사, 현대상사. 이렇게 현대상사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현대상사를 보시고 그 잔액을 확인하면 300만 원인가요, 여러분들? 아, 자, 상환액을 물어봤으니까 부채가 감소한 거는 차변이죠? 잔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상환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상환액은 부채가 감소한 걸 의미하니까 1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100만 원을 여기 보시면 100만 원을 처리해 놓으셨죠? 자, 2번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우리가 두 번째 메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 이거는 글자 그대로 거래처와 계정 과목별을 동시에 넣어서 그 잔액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상세 내용을 총괄해서 볼 수도 있지만 초기 2월에 입력된 데이터 자체도 볼 수가 있어서 여기 화면에도 보이시면 전기 2월, 이게 초기 2월입니다. 그래서 초기 2월에서 차변에 얼마 증가됐고 얼마가 또 감소됐는지 대변까지 해서 잔액까지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거래처별, 계정별 원장이라 하고요. 자, 이번에는 계정별 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습 자료를 보면 6월 한 달 동안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금액은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는 거래처는 없잖아요. 그쵸? 거래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당좌 수표를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만 주어졌어요. 그럼 당좌 수표라는 걸 발행한 거는 뭡니까? 당좌 예금을 말하잖아요. 당좌 예금. 그래서 이거는 거래처가 없는 경우일 때는 계정별 원장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조회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거래처 원장은 창을 닫고요. 메뉴 중에서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렇게 계정별 원장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거래처가 없을 때는 이렇게 계정별 원장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을 6월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을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계정 과목은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을 반영을 해봅니다. 그러면 6월 한 달 동안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월 한 달 동안의 당좌예금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발행한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발행한 금액이 얼마냐? 그럼 6월 한 달 동안은 6월 4일 한 번 있잖아요. 여기에 발행한 게 80만 원이다 라고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정답을 찾아놨죠? 80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장을 넘겨서 현금 출납장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실습하기 나머지는 제가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상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하나하나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날짜를 넣으면서 조회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출납장인데 3월 한 달 동안 현금 출금액이 얼마냐, 또 4월 한 달 동안 현금 입금액이 얼마냐, 또 6월 말 현금 잔액이 얼마냐. 여기서 주로 나온 게 뭡니까? 현금이죠. 주로 이렇게 나온 게 현금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는 현금 출납장에서 찾는데, 자, 예를 들어서 현금 출금액이 얼마냐? 3월 한 달 동안 현금 출금액이 얼마냐? 그럼 여기서 출금액을 보시고 여기 하단의 금액을 찾으시면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6월 말 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6월 말 거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은 창을 닫으시고 메뉴 중에서 현금 출납장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출납장 함께 열어보시죠. 6월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6월 1일부터 6월 30일을 반영하시면 6월 6일 거래와 6월 21일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잔액을 물어봤으니까 6월 잔액은 3,226만 7,300원을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화면에 캡처해놨는데 정답 3,226만 7,300원 이렇게 맞으시죠?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집계를 해서 매일의 현금과 또는 대체거래가 현금거래나 대체거래를 이렇게 구분해서 실제로 이제 현금액이 얼마 들어왔고 얼마가 나갔고 또 대체는 얼마가 발생됐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현금 외에 발생되는 걸 대체거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1번을 보시면 1월 한 달 동안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 이렇게 나오죠.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그럼 이거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에 항목이 되는 거고, 복리후생비는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복리후생비는 계정 과목이 나옵니다. 다 밑에도 나오죠. 2번, 3번, 4번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항목과 계정 과목 그리고 여기서 현금으로 지급한, 그럼 이거는 이제 지급수단이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된 문제를 잘 이해해 두시고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월 한 달 동안 그랬으니까 월계표, 1월계표니까 한 달의 월계표를 1월부터 1월까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는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중간쯤에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오고 거기에 복리후생비라는 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매칭을 하면 돼요. 여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그럼 현금과 여기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걸 보면 20만 원이 딱 맞아지죠. 현금으로 지급했고 판매비와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고 거기에 20만 원이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대로 찾아주는 걸, 이렇게 하는 걸 일월계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조회를 해 보실까요? 자, 여기 현금 출납장은 닫으시고, 자, 1월계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일계표는 일자별로 찾는 거고요. 일자별로. 자, 일계표는 일자별로 찾는 거고, 조금 전처럼 뭐 1월부터 1월, 뭐 이렇게 월로 물어볼 때는 월계표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자, 1월부터 1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현금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복류생비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현금선에 내려와서 판매비와 관리비에 여기 복류생비가 20만 원임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이제 총계정 원장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총계정 원장은 여러분들이 네, 이렇게 질문 나올 때가 많아요. 보면 자, 어떤 질문이 이렇게 나오냐? 보면은 1월부터 6월까지 외상매출금 해수액이 가장 큰 월과 가장 작은 월의 금액을 합산하면 그러면 가장 큰 1월부터 6월까지 확인해 보고 가장 큰 달하고 작은 달을 찾아서 금액을 더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도 나오고요. 또 4월에 발생한 차량 유지비는 얼마인가? 이런 예제. 그 다음 보통예금 출금이 가장 큰 월은 몇 월인가?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3번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일계표, 월계표는 창 닫고요. 자, 총계정 원장으로 가봅니다. 자, 총계정 원장으로 들어가서 주어진 거는 이제 월별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총계정 원장에서 질문이 뭐였죠? 보통예금이죠. 그러면 상반기 중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이 상반기죠. 그리고 보통예금을 찾습니다. 보통예금을 찾아서 네, 반영을 또 해주죠. 동일하게 앞뒤로 해주고 여기 보면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출금액이 가장 큰 거. 그러면 입금은 차변이고 출금이 대변이니까 출금 중에서 가장 많은 달은 2,120만 원이 가장 큰 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2월 달이죠, 여러분들? 자, 그럼 정답을 여러분들이 2월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2월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자, 나머지도 여러분 꼭 한번 꼭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네, 다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전산회계 2급 이론과 실무편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잠시 쉬셨다가 여러분들 또 기출문제 한 회 정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